여러분, 물가 폭등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4월에는 물가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갭입니다. 5.8%나 됩니다. 엄청난 갭입니다. 이게 미국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우리 한 2배, 우리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생산자 물가가 엄청나게 높고 소비자 물가는 낮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생산자 물가는 한 달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예,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한 달 후에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돼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정부가 막아버립니다. 공공요금도 올리지 마라 막고요. 전기요금도 올리지 마라 막고요. 막으니까 소비자 물가로 바로 전이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입니다.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정부가 이게 계속 막을 수 있겠느냐? 정부가 계속 못 막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가장 큰 악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차이가 이게 11월에 5.8이었고요. 10월에는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막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막고 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0이었습니다. 0.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비자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이렇게 양상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생산자 물가는 폭등을 하는데 소비자 물가는 질끔 오르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는 폭등하는데 소비자 물가는 질끔 오르고 이게 여러분 포퓰리즘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인데요. 결국은 안 가게 계속해서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막았다. 정부가 막았다는 거예요. 물가가 덜 오르게.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월 기준만 보자고요. 11월 기준. 생산자 물가는 9.6%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0.5% 올라갔고요. 그러면 12월에 소비자 물가 왕창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11월에 소비자 물가 볼까요? 11월에 소비자 물가 3.7%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3.7%. 그치는 건 아니죠. 사실상 소비자 물가도 폭등을 하고 있는 와중이죠. 생산자 물가가 9.6%면 거의 대부분 전이가 되는데 막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막았다. 자, 이러면 이거 계속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걸 막은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류세 인하했잖아요. 유류세 인하 끝나는 시점이 언젠가요? 6개월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6개월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끝나는 시점이 결국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인가요? 3월이면 끝나나요? 3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4월에는요? 4월에는 원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원상태가 된다. 유류세 인하 폭이 크잖아요. 유류세 인하 폭이 15%인가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요. 곧바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공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4월에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4월에 올리겠다.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안 올릴 수가. 지금 1분기 1, 2, 3월에는 전기요금 안 올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적자 보세요. 적자가 난리가 아닙니다. 한전의 적자가 130조가 넘는 데다가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 한전 하나가 부채 감당도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올려야 돼요. 내년에 전기료 2차례 올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기료 2차례. 그게 4월이 시작점입니다. 가스료는 3차례 올린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올리는 시점이 4월이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전기료, 가스료 올려야 되죠. 어디 이것만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예, 버스비는 안 올릴까요? 지하철 요금은 안 올릴까요? 택시 요금은 안 올라갈까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간다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잘 아는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올라갑니다. 올해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것만 천지예요. 올라가는 것만 천지인데 내려가는 거는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됐을 때 4월이 괜찮을 건가? 4월이 괜찮을 건가?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하고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생산자 물가가 커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요인으로 소비자 물가로 다 전이되는 것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게 너무 강하게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세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너무 세게 너무 강하게 맡으면 결국은 대증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나 공공요금 인상 시기가 4월인데 4월은 물가가 폭발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게 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것은 미리 매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매 맞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맞겠다.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진짜 꼼수가 대단한 정부예요. 꼼수가. 거짓말도 진짜 대단한 정부고.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어디서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요. 경제 깊숙한 요소에까지 다음 정부로 미룬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그 순간 그 사이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고 물가는 폭등하고요. 원자재 값은 난리가 아니라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섰고요. 여기에다가 3월에 끝나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이 261조 2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동시에 터지는 게 전부 4월이에요. 전부 4월이에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고 그러면 5월에 가서 취임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 4월의 경제를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때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정부의 어떤 정책이 나오면 달라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외치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위기가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다. 위기가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앞서 제가 수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출이 6,445억 달러 역대 최대의 수출이다. 이것만 자랑했지. 수출의 적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분석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넘기겠지만 다음 정부는 이게 버티기가 진짜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내년 4월 진짜 겁이 많이 나네요.